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 심리학자의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수준입니다. 해당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현상과 어떤 능력이기에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IMF 때 곧바로 근무 후기를 해서 딱 2년 만에 IMF를 탈출하는 능력. 혹시 버스가 출발하려는 타이밍에 슈퍼맨보다 더 빨리 뛰어가 버스를 잡고 타는 능력. 1만 명이 들어가는 콘서트장에 단 10분 만에 줄 서서 전부 들어가는 능력.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본능적으로 연타하여 빠르게 문이 닫히게 만드는 능력. 그렇다면 당신도 모르게 이 능력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가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한국인의 능력은 사람이 아닌 신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인은 하늘이 내린 신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밝혀낸 한국인만의 숨겨진 초능력이 선진국 10여 개국에서 비밀리에 공동 연구 중인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학으로도 설명 불가능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테디우스 파커이고요. 저는 서두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린다고 믿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 서울에 도착했을 때 너무 불편함을 느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따뜻한 여름 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즐길 시간도 없이 누군가가 제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서둘러 지나가면서 제 여행 가방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이미 무언가 중요한 일에 늦은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사라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제 짐을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미국에서 온 사회연구원이고 한국의 유명한 빨리빨리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빨리빨리는 한국어로 허리허리라는 뜻이에요. 오기 전에 저는 한국인들이 모든 것을 빠르게 한다는 것을 읽었어요. 이제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고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호텔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운전사가 교통체증을 뚫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차선을 바꾸고 느린 차들에게 경적을 울렸죠. 제 앞 좌석을 꽉 잡으며 제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위험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왜 그냥 속도를 늦출 수 없는 걸까요? 빨간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저는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은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기도 전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빨리 제 노트북에 적었어요. 한국인들은 속도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긴 비행으로 배고프고 피곤했어요.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찾아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제가 주문을 마치자마자 계산원이 주방에 한국어로 뭔가를 소리쳤어요. 3분 안에 음식이 준비될 거예요. 그녀가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3분?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3분 후 제 샌드위치와 커피가 트레이에 놓여 나왔어요. 저는 음식을 창가의 작은 테이블로 가져가서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샌드위치는 신선한 야채와 깔끔하게 썬 빵으로 완벽해 보였어요. 커피는 향기로웠어요. 이건 운 좋은 우연이겠죠. 한 입 먹어본 후에 저는 결정했어요. 모든 것이 맛있었지만 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좋은 음식이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서두르는 사람들, 빠른 교통, 즉각적인 음식 서비스. 어느 것도 제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인내를 요구해요. 적어도 그것이 제가 항상 믿었던 것이었어요. 내일 저는 박지훈 박사를 만나요. 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제 연구 파트너가 될 거예요. 아마도 그가 왜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서두르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잠이 들면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제 창문 밖에서 울렸어요. 밤에도 서울은 최고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베개를 머리 위로 당기고 인상을 썼어요. 이건 정말 긴 연구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 박사를 그의 대학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는데 아마 30대 중반 정도였고 친근한 눈빛과 단단한 악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파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날은 어떠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무례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망설였어요. 그것은 흥미로웠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박 박사가 웃었어요.
아,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벌써 알아채셨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 배가 고프다고 꼬르륵해서 우리의 대화를 방해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박 박사가 제안했어요. 근처에 전통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인기 있는 식당이 있어요. 우리가 걸을 때 사람들이 인도에서 우리를 지나 서둘러 갔어요. 저는 마치 군중 사이를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박 박사를 따라가기 위해 발걸음을 빨리 해야 했어요.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영원히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 박사가 주인에게 간단히 말했고 몇 초 안에 우리는 테이블로 안내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리를 얻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들은 효율적이에요. 박 박사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제가 메뉴를 제대로 볼 시간도 없이 서버가 다양한 음식이 담긴 6개의 작은 접시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이게 뭐죠? 우리는 아직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이것들은 모든 한국 식사에 딸려오는 사이드 디시, 즉 반찬이에요.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김치를 한번 드셔보세요. 매운 발효 양배추예요. 제가 김치를 맛볼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맛있었지만 제 눈에 눈물이 나게 했어요. 서버가 우리 주문을 받으러 돌아왔어요. 비빔밥을 추천해요. 박 박사가 말했어요. 채소, 고기, 계란이 들어간 밥그릇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 박사는 한국어로 우리 둘을 위해 빠르게 주문했어요. 서버가 사라졌고 저는 물잔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저는 시작했어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실수라든가, 품질 저하라든가. 처음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우리의 메인 요리가 도착하면서 중단되었어요. 제 눈이 충격으로 커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방금 주문했잖아요. 2분 전에요. 흰밥 위에 색색깔의 채소가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고 완벽하게 튀긴 계란이 올려져 있었어요. 뜨거운 돌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이걸 비빔밥이라고 하는데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이 이렇게 빨리 준비될 수 있죠? 저는 소리내어 궁금해했어요. 주방이 매우 잘 조직되어 있어요.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고 기계처럼 함께 일해요. 하지만 음식을 자세히 보세요. 뭔가 서둘러 만들거나 대충 만든 게 있나요? 저는 비빔밥을 살펴봤어요. 각 채소는 정확하게 잘려 있었어요. 계란은 노른자가 아직 약간 흐르는 상태로 딱 적절하게 요리되었어요. 그 어떤 것도 서두르거나 부주의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박 박사가 보여준 대로 재료를 섞으면서 인정했어요. 미국에서는 빠른 음식은 보통 낮은 품질을 의미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박 박사가 몇 입 먹은 후에 말했어요. 한국에서 빨리빨리는 지름길을 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언가를 잘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 중 하나였어요. 우리가 식사를 마쳤을 때 저는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이 속도 문화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박 박사가 우리가 식당을 나가면서 말했어요. 제가 빨리 문화의 비즈니스 측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도록 준비했어요. 이승재 씨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 중 하나의 최고 임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떻게 그런 완벽한 식사가 그렇게 빨리 준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비판적이기보다는 호기심을 느꼈어요. 다음 날 박 박사와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유명한 비즈니스 지구인 강남으로 갔어요. 우리가 가장 인상적인 타워 중 하나로 들어갈 때 높은 유리 건물들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이 사장님의 사무실은 37층에 있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박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빨리 위로 올라가서 제 귀가 먹먹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도 빨랐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 언급할 시간도 없이 문이 부드러운 딩소리와 함께 열렸고 우리는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세련된 로비로 들어갔어요. 한 젊은 여성이 즉시 우리를 맞이하고 현대 미술로 장식된 복도를 따라 안내했어요. 그녀는 큰 나무 문을 한번 두드린 다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열었어요. 박 박사님과 파커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알렸어요. 이승재 사장님이 거대한 책상 뒤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이하러 걸어왔어요. 그는 한국 남자치고는 키가 큰 편이었고
아마 60대 초반이었으며 세련된 안경 뒤로 친절한 눈과 함께 소금과 후추처럼 섞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환영합니다. 파커 교수님,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모든 것이 조금 혼란스러워요. 이 사장님은 창가에 있는 둥근 테이블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여기서 보는 서울의 전망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멀리 산까지 뻗어 있는 광활한 건물의 바다였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생활 속도를 도전적으로 느끼죠. 이 사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말해보세요. 무엇이 가장 혼란스러우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마도 속도와 품질이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 경험상 일을 빨리 하면 보통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 사장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우려예요. 제 경험담을 나눠볼게요. 그는 버튼을 눌렀고 천장에서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태블릿을 몇 번 탭하자 제품 개발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차트가 나타났어요. 제가 임원이었을 때 우리는 미국, 유럽, 일본의 회사들과 함께 일했어요. 그가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것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차트를 연구했어요. 한국의 타임라인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짧았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저는 물었어요. 한국 제품들이 품질이 낮았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장님이 고객 만족도 평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차트를 불러왔어요. 한국의 평가는 경쟁사들과 동일하거나 더 높았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인정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것이 빨리빨리 문화의 비밀입니다. 맹목적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시간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는 한국 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여러 부서의 승인을 몇 주에 걸쳐 필요로 할 때 한국 팀들은 한 번의 회의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제가 미국 파트너사를 방문했을 때 이 사장님이 계속했어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직원들은 긴 점심시간을 가지고 커피 머신 옆에서 수다를 떨고 정확히 5시에 퇴근했어요. 우리 팀은 필요하면 점심도 일하면서 먹고 일이 끝날 때까지 남아 있었죠. 그건 지치는 일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사장님이 웃었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역사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떠날 때 이 사장님은 한국의 공손한 제스처인 두 손으로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다음에는 이현우 씨를 만나보셔야 해요. 그가 제안했어요. 그는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의 미래를 대표하는 기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의 접근 방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속도와 현대적 혁신을 결합하고 있죠.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이 효율성 중심의 접근 방식에는 결국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박 박사와 저는 서울의 디지털 지구에 위치한 빛나는 유리 건물의 패스트트랙 테크놀로지를 방문했어요. 자동문을 통해 들어선 순간 저는 마치 미래로 한 걸음 내디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캐주얼한 옷을 입은 젊은 직원들이 여러 개의 컴퓨터 화면이 있는 세련된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벽을 덮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다채로운 차트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공기는 에너지와 목적으로 활기차게 울렸어요. 패스트트랙 테크놀로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대의 한 남자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청바지와 소매를 걷어올린 단순한 단추 달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이현우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고 저는 그의 캐주얼한 스타일에 놀랐어요. 어제 정장을 입은 격식을 갖춘 이승재 사장님을 만난 후 저는 또 다른 정장을 입은 진지한 사업가를 예상했었거든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둘러보시죠. 현우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사무실을 걸어다니는 동안 저는 벽이나 분리된 방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큰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열린 소통을 믿어요. 현우 씨가 설명했어요. 누군가 질문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회의를 잡지 않고도 그냥 팀원에게 소리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는 포스트잇과 그림으로 덮인 테이블 주변에 모여있는 5명의 그룹을 가리켰어요. 저 팀은 레스토랑이 배달 주문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새로운 앱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3년 전에는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에 20명과 6개월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 팀은 3주 안에 끝낼 거예요. 제 눈이 커졌어요. 3주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시스템으로는 가능해요. 현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프로그래밍의 지루한 부분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 팀은 창의적인 작업에만 집중하면 돼요. 우리는 사무실 내의 작은 카페 공간에서 멈췄어요. 바리스타 대신 커피를 만드는 로봇팔이 있었어요. 현우 씨가 화면에 주문을 탭했고 30초 내에 완벽한 라테가 컵에 담겨 나왔어요. 놀라워요. 저는 그가 제공한 커피를 받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아래 번화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사람들은 인도를 따라 서둘러 지나갔고 차들과 버스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연구하고 계시는군요. 현우 씨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 이것이 단지 서두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효율성에 관한 거죠? 정확해요. 현우 씨가 열정적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현대 버전의 빨리빨리는 더 열심히 또는 더 빨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하는 것이에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무실 업무 흐름의 전후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 오래된 프로세스를 보세요. 서명을 기다리며 책상에서 책상으로 이동하는 서류 작업. 이제 우리의 디지털 시스템을 보세요. 즉각적인 승인, 자동 추적, 기다림 없이. 저는 이해하기 시작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죠? 왜 한국인들은 효율성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나요? 현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건 우리의 역사에 관한 질문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십 년 만에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했는지에 대한 거죠. 그는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마도 시간을 알려주는 것 외에도 수백 가지 기능을 하는 세련된 스마트워치였을 거예요.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제 할아버지인 김민구 씨를 만나보셔야 해요. 그는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세월을 겪었어요. 그가 어떻게 빨리빨리가 우리의 국가적 성격의 일부가 되었는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싶네요. 저는 이제 진정으로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이미 준비해놨어요. 현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그를 방문할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더 조용한 지역으로 여행했어요. 도심의 높은 유리 건물들은 좁은 거리와 곡선형 기와 지붕이 있는 전통 가옥들이 있는 작은 동네로 바뀌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옥 전통 한국 가옥에 살고 계세요. 현우 씨가 우리 택시가 나무 대문 앞에 멈추자 설명했어요. 그는 현대식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거부하세요. 우리는 대문을 통과해 작은 정원이 있는 평화로운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이 열린 공간을 중심으로 지어졌고 경첩에 달려있지 않고 미끄러지듯 열리는 나무 기둥과 종이문이 있었어요. 나이에도 불구하고 등이 곧게 펴진 노인이 나무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맑고 또렷했어요. 그는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현우 씨가 소리치며 앞으로 서둘러 나갔어요. 그들은 포옹했고 그 후 현우 씨가 우리를 소개했어요. 할아버지,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테디우스 파커 교수님이에요.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연구하고 계세요. 민구 할아버지는 마루에 놓인 방석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낮은 테이블에는 주전자와 손잡이가 없는 작은 컵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왜 항상 서두르는지 알고 싶은가 보네요. 그가 놀랍도록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강했어요. 네, 선생님,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배우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노인은 우리 각자에게 차를 따라주었고 그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정확했어요. 빨리빨리 문화에서 온 사람으로서는 그는 전혀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해하려면 그가 말했어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해요. 그는 계속하기 전에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10살이었어요. 저는 흥미롭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분은 제가 역사책에서만 읽었던 사건들을 직접 겪었어요. 전쟁 전에도 한국은 이미 가난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죠. 우리의 집, 학교, 공장 모두 사라졌어요. 그는 자신의 정원 담장 너머 도시를 향해 손짓했어요. 서울은 전쟁 중에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매번 더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저는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이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가 폐허로 변한 모습을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웠어요. 1953년 전투가 멈췄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구 할아버지가 계속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외국 방문자들은 우리가 결코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죠.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과소평가했어요.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빨리 재건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빨리의 기원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재건의 필요성에서 온 건가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저와 같은 아이들은 파괴된 건물에서 벽돌을 모아 새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빨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민구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것은 반쯤 지어진 건물 옆에 서 있는 훨씬 젊은 버전의 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학교를 짓는 것을 도왔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거의 장비 없이 2달 만에 그것을 완성했어요. 그저 우리의 손과 의지만으로요. 저는 놀라서 사진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이 태도, 이 속도, 그냥 정상이 된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가 되었어요. 그가 저를 정정했어요. 단 몇십 년 만에 우리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변화시켰어요. 어떻게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거친 손이 찻잔을 꽉 쥐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고통을 겪었을 때, 당신은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워요. 그 교훈은 바로 빨리빨리 문화의 핵심이에요. 저는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민구 할아버지가 눈에 반짝임을 띠며 덧붙였어요. 때로는 속도를 늦추는 것도 좋아요. 지금처럼 새 친구들과 차를 즐기는 것처럼요. 우리 모두 그 말에 미소를 지었고 저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혼자서 도시를 탐험하기로 했어요. 박 박사는 제게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해 보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강남역에 서서 서두르는 출퇴근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역은 밝은 조명과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는 매우 깨끗한 곳이었어요. 저는 기계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군중을 따라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디지털 보드에는 다음 열차가 정확히 2분 후에 도착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효율성에 걸맞게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사람들이 질서 정연한 줄을 지어 나왔어요. 인상적이네요. 저는 자리를 찾으며 생각했어요. 새 정거장 후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안내방송은 한국어였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모두가 약간의 찌푸린 표정으로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2번째 안내방송이 영어로 이어졌어요. 경미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이 열차는 약 4분 지연될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4분이라니. 뉴욕에서는 지연이 최소 15분 이상이 아니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들의 손가락이 지도를 확인하고 만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체 경로를 찾아보며 화면 위를 날아다녔어요. 아무도 화를 내거나 좌절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저 문제 해결에 집중했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노인 여성이 한 젊은 남성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빠르게 그녀가 정보를 찾도록 도와준 다음 자신의 기기로 돌아갔어요. 정장을 입은 한 사업가는 이미 통화 중이었고 차분하게 회의 시간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30초 내에 단 30초 만에 모두가 자신의 계획을 조정했어요. 공황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저 빠르고 실용적인 해결책뿐이었어요. 저는 거기 앉아서 놀라워했어요. 이것은 혼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조율이었어요. 이것은 조급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적응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조각이 제 마음속에서 맞아들어갔어요. 제가 처음에 불필요한 서두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아름다운 무언가였어요. 모두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사회였어요. 그날 저녁 박 박사를 만났을 때 저는 제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바비큐 식당에 앉아 있을 때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오늘 지하철이 지연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마치 빨리빨리 문화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박 박사는 우리 사이에 있는 그릴에서 고기를 뒤집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셨나요? 효율성, 협력, 시간에 대한 존중, 자신의 시간과 다른 사람들의 시간 모두요. 저는 잠시 멈추고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저는 모두가 그저 참을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어떤 면에서요? 박 박사가 제 접시에 완벽하게 구운 쇠고기를 놓으며 물었어요. 민구 할아버지는 한국이 전쟁 후에 어떻게 빨리 재건해야 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은 빨리빨리가 단지 빠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시간만큼 소중하니까요. 정확해요. 제가 외쳤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다른 나라들이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을 때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와 추적 앱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구한 스마트한 효율성이었어요. 우리가 식사를 마치면서 저는 단 일주일 만에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박 박사에게 말했어요.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논문을 쓸 거예요. 서두름의 위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과 모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의 장점에 관한 것으로요. 저는 건배를 하며 잔을 들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위해 단지 빠른 것이 아니라 사려 깊고 준비되어 있고 시간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박 박사는 그의 잔을 제 잔에 부딪히고 우리 둘 다 미소를 지었어요. 비판으로 시작했던 것이 진정한 감사로 바뀌었어요. 때로는 저는 깨달았어요. 다른 문화의 지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미국 테디우스 파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감동적이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한국의 빨리빨리 사연을 들려드린 감동드림 조아영입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감동드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동드림 조아영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